오늘은 교통사고로 대퇴골 간부 본쇄골절이 발생하신 피해자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게 되면은 올해 2월 달에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이 발생하셨고 28살, 사고 당시에 무직자였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히기가 힘들고 현재까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맨날 악몽 때문에 잠도 자기 힘들어서 불면증 때문에 매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대퇴골이라고 하는 부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 허벅지뼈가 이제 대퇴골에 해당되고요. 우리 상체하고 하체하고 연결되는 골반에서 다리 부위가 이제 연결되는 부위에 해당되죠. 대퇴골은 다리에서 경골과 함께 굉장히 강한 뼈에 해당돼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골절이 잘 발생되지 않는데 이분처럼 이제 강한 외력에 보니까 2륜차 타시다가 좌회전한 차량에 급격하게 충격이 돼서 신호위반 차량에 상해를 입으셔가지고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신 것 같아요. 대퇴골 골절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딱 하고 골절이 됐으면 그 안에 내고정물, 긴 어떤 철심 같은 거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내고정해서 이제 고정만 해주면 잘 붙고, 그 다음에 뭐 피해자분께서 골다공증이라던가 당뇨병 그런 어떤 기저질환만 없으면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퇴골 간부, 장골이라고 해가지고 대퇴골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 중간이 이렇게 뚝 하고 부러진 게 아니라 그 중간이 조각조각 분쇄골절이 발생을 했고, 또 문제는 당시에 이제 개방성 골절, 안에 있는 뼈가 피부 밖을 뚫고 외기로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겠죠.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간염. 이제 이 피부 안에 있어야 되는 뼈가 외기로 나왔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되면서 이제 감염이 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골수염이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쇄골절이기 때문에 뼈가 붙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사고 시점부터 거의 한 8개월, 9개월 되신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직장이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는 또 이제 불면증, 어떤 악몽 때문에 잠을 자꾸 설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헤아를 드리자면은 우선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왜냐면 개방성 분쇄골절이기 때문에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감염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보시고선 이제 뼈가 잘 붙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해서 이제 유압의 상태를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불면증 때문에 악몽을 계속 꾼다 그러면은 정신과 가셔서 심리검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진료를 보신 다음에 정신과적인 어떤 진단도 받으셔야 되는 게 피해자분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지 낫는 부분이니까요. 사고는 굉장히 크게 난 것 같아요. 대퇴골 간부라고 해서 뼈가 중간이 골절돼서 관절 부위가 아니라 그래도 대퇴골에 어떤 개방성 골절과 분쇄골절이 함께 있다 그러면 중상해로서 치료 기간도 길고 후유장애, 후유증 부분이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골 유압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불유압이라던가 부장유압, 뼈가 정상적인 위치에 이렇게 결합이 안 되고 이렇게 이격돼서 붙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제대로 붙질 않아서 그 치료 기간이 계속 유압 상태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오래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뼈가 붙지 않은 상태? 그런 부분들. 그거를 이제 제일 쟁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걸 봐서 뼈가 잘 붙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 뼈가 정상적으로 잘 붙는다고 하면 이랬을 때는 이제 무릎 부위가 지금 굽히는 게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무릎 쪽 근처에 있는 간부 부위가 이제 골절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관절, 무릎 관절 쪽으로 이제 맥브라이드적인 어떤 배상약정 평가가 이루어져서 한시장에 한 3년까지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퇴골 간부 골절이라고 해도 어느 부위 쪽으로 더 골절이 영향력을 미쳤냐 해서 어쨌든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서 일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데 있어가지고 허벅지뼈가 심각하게 골절됐으니까 당장 힘을 못 주고 그 능력의 감소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용돼서 한시장에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술 부위 흉터.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옛날처럼 뭐 길게 이렇게 째가지고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술 부위 흉터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오토바이 탑승하다 차량 충돌 사고에 나가 떨어지셔서 다친 사고이기 때문에 몸에 찰과상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다 이제 보고 나서 평가해서 성형외과적인 향후치료 그런 부분들하고 정확히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는 정신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상후 스트레스성의 PTSD에 대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장기적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의학적인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맥브라이드 노동영상술률이 병합된다면 보상의 폭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이 고생스럽고 힘든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제가 만약 당사자라 그러면 한 치료 기간은 한 1년 이상 볼 것 같아요. 1년 이상 보고 나서 정신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대퇴골의 문제가 어떻게 유압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살펴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쪽 감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대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 좀 넓게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꼭 통하셔야 될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보험이 있는데 뭐 보상은 어떻게
어떻게 받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개인보험 문제는 배상의학적인 평가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AMA 평가라던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질문 주신 그런 내용으로서 개인보험에서 인정되는 후유장애는 없습니다. 지금 내용으로서는 좀 나중에 차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퇴골은 골절되면 치료기간도 길고 젊은 사람들이라도 좀 많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뭐 사고 충격, 요즘 이륜차 사고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신과, 신경정신과 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본인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분명히 차후에 계속 치료가 이행돼서 한정적인 장애라도 인정이 된다면 합의금에 분명히 반영된다는 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오늘 보성의 공손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실질적인 사례를 갖고 여러분에게 찾아뵙는 진솔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